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9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96일차고요. 오늘은 63페이지, 그쵸? 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할 수 있다. 감정 하면서 낯설게 느껴지면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각과 감정 사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익숙한 것도 꽤 높은 단계예요. 내가 나를 지켜보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지켜보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되풀이해서 떠오르기 쉬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고 되풀이돼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서 그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계속 떠오르는 유형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잘 바라보면 거기에는 연관되어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늘 계속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알려주셨던 그런 기법들인 거예요. 여기 이제 놓아버리면 상세하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이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저항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걸 또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자체가 느껴지는 게 그 자존심 상하고 막 모든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느끼는 건데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거를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가 느끼고 있는 자존심 상한다. 이거 저항하고 싫어. 내가 이거 느끼면 안 되는데 하고 싫어하면은 계속 또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면은 모기를 저항했더니 한 방 물렸어요. 모기가 한 방 금방 얘가 딱 물고 도망갔네. 저항했더니 물고 도망갔어요. 모기를 잡으면 물리고 잡지 않으면 안 잡고 그냥 놔두면 안 물린다고 하시더니 아까 잡으려고 했거든요. 못 잡았어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물고 갔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자존심 상함을 느끼고 있나, 화가 나나, 분노하고 있나, 욕망하나, 집착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슬퍼하는지, 무기력해 하는지, 그거는 먼저 저항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 감정이 그냥 존재함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런 다음 감정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그냥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감정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그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그 감정을 비우는 것,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이게 이제 놓아버림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감정을 그냥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그대로 놓아두고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생각의 유형이 그러니까 조금 그냥 놓아두고 감정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으면 감정을 그대로 놓아두면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생각만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아 그냥 뭐 알아 하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있고 뭐 딴 일하고 바깥 일에 막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또 이거를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고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그냥 두고 그런 소진이 돼서 감정이 싹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고 나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생각의 성격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될 것이다.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감정이 빠지고 나면. 왜냐하면 감정을 해석하는 게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해석하는 게 생각이라 감정을 빼고 나면 생각도 바뀌게 됐다.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린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신속히 하는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아님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김일아님. 킬라고 킨 것 같지가 않아서. 네, 킨 걸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 실수할까 봐. 음. 네, 그래서 외국에 가기 전에 우리 외국 갈 일이 있는데 그쵸? 외국에 가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이분은 아직 저번에 앞전에 2019년도에 여권 한 번 잃어버린 분이 계신데 잃어버린 분의 남편분은 들어와 계세요. 잃어버린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또 잃어버릴까 봐 공황 상태가 되었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어디다 두었지라고 애썼는데 사방을 다 뒤졌다. 기억해내려고 이런저런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들 시간도 없다고? 여권이 없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니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과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행 가려고 하는 게 여행과 사업과 여행을 겸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당황해 하지 말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 해주세요. 뭘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을 때 막 당황해가지고 막 감정이 막 그냥 콩티드 파티드 막 어떡하지 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그래버리면 지금 그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잘 뭔가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고 떨어뜨리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저희 딸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새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자꾸 뭐가 흘리고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를 심하게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끈 있는 케이스를 사서 몸에다 지니고 집에서도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웃긴 게 이거를 보니까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했잖아요. 제가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장 위치를 바꿨거든요. 장 위치를 바꾸게 되면서 제가 그 생일 때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요번에 이제 미국 갈 때 써야 되겠죠. 1달러짜리가 정말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1달러짜리. 야, 기똥차게 정말 너무도 잘 쓰일 타이밍이 그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거 갖고 쓰면 되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장에다가 저는 우리 집에 저 예전에는 남편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남편은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근거가 없는데 이 양반은 돈에 대한 그게 있어요. 자기만의 그 근거가 있는데 여기다 두면 된대요. 근데 싫은 거예요. 제 거를 거기다 두기가. 맨날 옛날에는 그냥 두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러고 뭐 그냥 회사에서도 용돈을 따로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석세트 용돈을 주면 그냥 다 가져가라고 옛날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줬는데 요새는 주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 주기 싫은데 여기도 놓으래요. 그래서 근데 안 넣어요. 안 넣은 지도 뭐 꽤 됐고 그래서 안 넣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줄을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생각하면 야, 얘는 돈이 현금이 있으면 얘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아직 있는 거예요. 돈을 들고 어떻게 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려고 이제 카드만 가지고 다니고 이제 요새는 뭐 3천 원짜리, 2천 원짜리를 사도 폰뱅킹을 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를 다 적어놨잖아요. 시장에도 편리해요. 돈이 안 들고 다녀도 현금이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막 되니까. 그래가 이제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데 아직 그게 이제 돈에 대한 그 느낌이 아직 안 빠져서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느낌을 더 감정적인 걸 더 빼야 될 것들이 되게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말고 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장을 옮기면서 제가 장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쑥 집어넣어놨어요. 저 이불 속에. 쑥 집어넣어놨는데 장을 옮기고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옮기고 하면서 이제 장 위치가 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방으로 갈 게 있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서 이제 제가 빼놨거든요. 빼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장을 또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 그쪽으로 정리를 다 했는데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저쪽으로 갔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미국 갈 날이 있고 저 1달러짜리도 필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에 혹시 넣으면서 또 이렇게 넣었는가 싶어가지고 그 전에 첫 번째 넣었던 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막 옮기면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가져갔을 리는 없고 나만 아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나만 안다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셨네요. 조동열님. 네. 밤에 일하고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다 넣었지? 그러면서 또 누가 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그 통을 그 달러를 주셨던 그 통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있어가지고 좋겠네 하면서 이러고 가시는데 하면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또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잃어버려서 당황스러울 때 차분하게 있어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냥 있으면 떠올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차분하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어디다 쑥 집어넣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쑥 집어넣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군데 찾아봤더니 거기 없더라고요. 근데 또 뭐 나오겠지 하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 감정은 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딱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얼마 딱 없어졌을 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순간 없어졌을 때 막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올라오고
야, 돈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네. 돈을, 돈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할머니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를 몇 번을. 할머니 돈을 훔쳤는데, 그래서 누가 훔쳐갈까 봐. 이제 훔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이거를 똑바로 그냥 이렇게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질까 봐. 뒤져가지고 사라질까 봐. 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감정을 놓아두면 생각이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어디 있는지 이제 외국을 가야 되는데 여권이 어디 있지? 하고 당황스러우면 더 못 찾잖아요. 근데 그는 또 볼게요. 그는 자리에 앉아 자문했다.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다. 저는 여기는 75 슬픔이잖아요. 저는 두려움, 사라질까 봐, 빼앗아 갈까 봐, 누가 훔쳐갈까 봐. 내가 훔쳐왔기 때문에 훔쳐 갈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이게 경험을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갖다 놓으면 누가 훔쳐갈까. 집안에 있는 두 남자를 못 믿어가지고. 또 한 남자는 그렇게 또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꼭 자기 화장실하고 저쪽에 있는데 꼭 제 화장실에 왔다 간 흔적을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간 흔적이 느껴지거든요. 저희 며느리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공간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본인들 화장실은 또 따로, 욕실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그렇게 들어와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제 동선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막 그 두려움인 거죠. 결국 제비가 나올랑말랑. 그래서 그 여기서는 근본 감정을 근본 감정이 드러난 것이 이제 슬픔이었는데 여권이 사라졌을 때 이제 그 슬픔인데 저는 돈이 사라졌을 때 당황스러우면서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어디다 넣어버리니까 그게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죠.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과 관련 있는 슬픔이었다. 갑자기 여건이었는데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어? 여건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놀라는 슬픔이 있었는데 여건에 대한 슬픔인데 결국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과 관련 있는 슬픔이었다. 여건과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거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느껴지는 내 느낀 감정은 똑같다는 거죠. 외부에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거랑 다르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결국 아침에 이렇게 뭔가 자존심 상하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구나. 자존심 상해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결국 그 자존심 상하는 게 외부에서 일어난 형태는 다 다른데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게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이 외부에서 뭔가를 느꼈을 때 계속 또 내가 느껴지는 나의 것, 내 감정인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으로 자극이 돼서 나의 감정인데 근데 내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에 대한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슬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존심 상한 것에 대한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그냥 존재함을 받아들이라라고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비우는 것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슬픔이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약화될까 봐 두려워한 것이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2주 후의 부재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본인이 떠나버리는 거에 그 부재에 대한 거, 관계가 약간 그 비움에 대한 것에 슬픔 때문에 가기 싫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니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부재에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 못할 그런 관계라면 굳이 거기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결론을 얻은 것이 그냥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자 곧바로 여건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났다.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부재되었을 때 불안했었던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여건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더라. 감정적인 거를 해결을 하면 생각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뻔한 곳이라 무의식적 차단 때문이 아니라면 뻔한 곳에 넣는 거예요. 여건을 잘 넣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차단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여건 분실과 여행 불발,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 등 수많은 생각도 모두 즉시 없어졌다. 여행에서의 여건 분실로 여행 불발, 그다음에 그로 인한 수많은 생각들이 불안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고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에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 좌절 대신에 행복과 감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누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이제 감사하는 거라면서 감사라면서 막 하시길래 맞죠. 감사가 540 진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때 540이잖아요. 그치? 에너지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맞아. 감사한 건 맞아.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한 건 맞아. 그래서 감사일기 자꾸 여기만 썼다가 저기 안 썼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감사일기를 늘 이제 이렇게 써서 진짜 진정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쓰면 자꾸 에너지가 뭐 문제 해결도 높, 의식을 자꾸 끌어올리면 문제 해결도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일상에서도 쓸모가 있다. 특히 삶의 위기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리 막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닥친다. 이러한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제된 감정 중 주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된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놓아버림은 일상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되는, 놓아버림을 수시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리면 어떨 때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느낌을 다, 그 감정을 여기서 또 알고 있지만 또 정확하게 감정을 그냥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저항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수치심이 존재함을, 죄의식이, 죄책감이 존재함을, 무기력함이 존재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슬픔, 불안, 초조,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거를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요, 제일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요번에는 제가 화요일 날 부산에서 강의 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는 감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기분 좋을 때는 저런 말씀이 그냥 나한테 득이 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서 막 자존심의 에너지가 막 에고가 난리칠 때는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걸려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욕망하고 두렵고 욕망하고 저항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자존심 상해하는 8가지 200 이하의 감정들을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항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우는 거를 소진될 때까지 그냥 놓아버리는 거. 그 고요한 시간을 좀 자주 갖는 것이 삶의 위기일 때, 괴로울 때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엄청 되는.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하잖아.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그쵸? 놓아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라. 내 생각을. 그쵸? 내 생각을 했던 게 용서가 되니까 그것도 놓아버리는 거고. 놓아버려라.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찾아서 제 맥락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놓아버리면서 완전히 놓거나 그러면서 찾아서, 신념을 찾아서 제 맥락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놓아버린 일을 알아차리시고 많이 놓아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